마라톤 풀코스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완주를 위해 이렇게 해보세요. 이 6가지만 지키면 여러분도 마라톤 풀코스 완주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벌써 1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쯤이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두 부류로 나뉠 거예요. 첫째, 지난 12월, 1월 2달 이상 꾸준히 훈련을 해온 분들인데 이분들은 3월, 4월에 있을 주요 대회들에서 성과를 거두는 게 가능한 분들이고요. 둘째, 지금까지는 너무 추워서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이제부터 슬슬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면 상반기 5, 6월 중에 있을 대회들에서 충분히 완주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를 잘 지키면 말이죠. 오늘 영상에는 특별히 한국 여자 신기록을 21년간 보유했던 권은주 감독님의 마라톤 훈련 주요 공략법이 소개되고요. 또 대부분의 러너들이 겪은 시행착오들을 똑같이 경험하고 서브3라는 놀라운 기록을 낸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의 공략법들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마라톤 완주를 위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요소, 워밍업과 스트레칭입니다. 에이, 처음부터 뻔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빼놓아서는 안 되는, 명확히 훈련으로 구분되는 게 이 워밍업과 스트레칭입니다. 사실 진짜 고수들이 놓치지 않고 하는 것들인데 오히려 초심자일수록 이런 게 뭐가 중요해, 그 시간에 조금 더 달리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초보 시절에 네. 달렸던 거랑 지금 달리는 훈련이랑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때 뭐 워밍업 이런 것도 잘 몰랐고 스트레칭도 안 했어요. 끝나고 진짜 빡 뛰고 운동 다 했다. 빡 뛰고 운동 끝났다, 막 이런 느낌. 그러면서 실력이 는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실력이 늘기는 했죠. 늘었는데 피로 골절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떨어졌죠. 저는 부상을 한 2년 동안 발목, 무릎, 목, 그래, 맞아. 발바닥 모든 부상을 다 당해봤어요. 근데 진짜 뛰기 전에 동적 스트레칭, 네. 뛰고 나서 스트레칭 이거 꼭 해줘야 됩니다. 맞아. 특히 겨울에 더더욱. 맞아요. 대부분 이 워밍업과 스트레칭을 안 하는 이유가 러닝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별도로 운동을 더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번거롭고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워밍업과 스트레칭은 훈련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워밍업도 훈련이다, 스트레칭도 훈련이다. 겨울철에 달릴 때는 차가운 외부에서 워밍업을 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해주고 나가는 게 근육을 풀어주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야외에서 워밍업을 할 때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전에 최소 20분 정도의 워밍업, 조깅을 해줘서 몸에 충분히 열을 내줘요. 그리고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땀이 난 상태에서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후 스트레칭은 가급적 내부에서 하는 걸 추천드려요. 마라톤 완주를 위한 두 번째 주요 요소는 최소 2달은 조깅으로 체력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겨울철 동계훈련에서 훈련 포인트는 스피드보다는 거리를 또 길게 하면서 훈련 거리를 누적하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조깅 시간을 길게 해서 운동 누적 거리를 최대한 많이 축적해 두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2월에 그 체력을 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짧게 하되 스피드를 올린다는 느낌, 3월에 대회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컨디셔닝을 만드는 게 좋아요. 많은 초보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 조깅 페이스인데요. 사실 이 조깅 페이스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훈련 양이나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조깅 페이스를 찾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조깅 페이스를 너무 빠르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지금 아내분도 뛰기 시작했죠? 예. 6개월 넘었어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자기 페이스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몸도 약하고 운동을 너무 안 해서 뛰고는 싶은데 너무 힘들고 속도도 안 난다. 그럼 신경 쓰지 마라. 걷는 것보다 빠르면 된다. 몇 달 동안은 그냥 천천히 뛰기만 해라. 네, 그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 조언을 받고 아내가 바뀌었나요? 안 듣습니다. 초보 시절에 뛰는 스타일이 어땠어요? 훈련? 처음에 3km 뛰고 5km 뛰고 하면서 거리 늘리는 걸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 초보 시절 1년차 때는 조깅을 한다고 하면서
거의 한 5분 초반, 4분 후반도 조깅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오그라드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조깅 페이스가 확 나아졌어요. 요즘은 뭐 5분 후반이나 6분 이렇게 뛸 때도 있고요. 조깅 페이스를 많이 늦추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포인트 때 좀 더 막 할 때 세게 할 수 있는 조깅 때 무리하지 않고 그런 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맞아. 일반적으로 조깅 페이스라고 하면 존2 영역에서의 달리기를 말하는데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의 속도로 달리는 걸 말해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말하면서 달려도 숨이 차지 않는 페이스 정도입니다. 이건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누누이 강조드렸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초보분들이 이 조깅 페이스를 줄이고 속도를 높여가는 것에만 집착을 해요. 숨이 차도 그냥 빨리 달립니다. 반대로 러닝을 오래 한 고수들은 거리를 늘리고 달리는 시간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아요. 저는 지금 이제 좀 거리랑 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거리와 시간. 네.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은 천천히 맨날 뛸 수 있을 정도는 돼야 이제 대회에 나가서 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루에 한 18km에서 20km 정도는 뛰거든요. 매일. 거의 매일. 와. 대신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뛰니까 다치진 않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도 하는 말이 있는데 많이 뛰어서 다치는 것보다 빨리 뛰어서 다치는 게 훨씬 많지. 더 많다. 맞다. 페이스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지 않은지 잘 체크해 보세요. 세 번째로 마라톤 완주를 위한 체크포인트, 누적 거리 쌓기입니다. 보통 마일리지 쌓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마일리지를 쌓아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기초 체력을 늘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장거리 달리기에 맞는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풀코스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많이 달려본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달릴 수 있는 근육이 부족해요. 풀코스를 나가게 되면 이 근육들이 과부하가 걸려서 결국 중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겨울은 마일리지를 쌓는데 매우 유리한 계절이에요. 겨울 훈련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겨울은요 많이 중요하죠. 네. 여름 대비 겨울에는 좀 더 거리주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름에는 아무래도 급수가 그렇지. 엄청 필수기 때문에 거리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겨울은 급수가 많이 필요가 땀이 많이 안 나니까. 없기 때문에 주로 상황이 나쁘지 않는 이상 예. 거리주 하기는 좋은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오히려 겨울이 뛰기 좋은 계절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한 달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돼요? 평균? 거의 300원 한 우와. 정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정량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 섭스리 근처에 가시는 분들 평균 한 300 가까이 뛰시더라고요. 적어도 250, 그죠? 그죠. 풀코스 완주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월 150km 이상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첫 풀코스를 4시간 안에 들어왔을 때가 월 마일리지가 한 150 정도였고 330을 했을 때가 200km 정도였어요. 물론 훈련의 질도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게 이 정도의 마일리지를 부상 없이 이어갈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겨울엔 아무래도 노면 상태나 추위 때문에 밖에서 달리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해요. 겨울철에는 외부 기온이 너무 차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내려서 뛸 수 있는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컨디션이 많을 때가 있어요. 달리기 훈련이라고 해서 밖에서 뛰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조금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추우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으니까 그 운동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조금 습관화 시켜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으셨죠? 마라톤 완주를 위해 중요한 요소는 누적거리를 습관처럼 쌓아야 된다는 거. 네 번째, 마라톤 완주를 위한 주요 포인트는 LSD 훈련입니다. 섭3 주자들의 공통점은 LSD 훈련을 잘한다는 건데요. 보통 주 1회나 격주로 1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LSD란 Long, Slow, Distance의 줄임말입니다. 장거리를 느린 속도로 달리는 거죠.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장거리를 달리면서 체력 보강과 함께 거리에 대한 감각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려 42.19km라는 엄청난 거리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에 대한 감각과 긴 시간 동안 달리는 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이 장거리 훈련은 체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처음 해보시는 분이라면
거리보다는 시간주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60분 달리기가 익숙한 분들이라면 100분, 120분, 150분, 180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늘려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30km, 35km 이렇게 거리로도 해보시고요. 그럼 42.19km를 어느 정도의 시간 안에 완주가 가능한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주의할 점은 이 LSD 훈련 전에는 무리한 훈련을 배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하고 강한 훈련이 연속되면 부상의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에요. 5번째, 마라톤 완주를 위한 중요 포인트,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이란 훈련량을 점점 줄여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대회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보통 대회 2주에서 3주 전으로 훈련량을 줄여가면서 가벼운 조깅으로 훈련을 대체하는데요. 간혹 풀코스를 준비하면서 조급한 마음에 이 기간에 무리하게 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몸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회를 달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위에서 말한 LSD 훈련은 마라톤 최소 2주 전에는 끝내주셔야 되는데 일주일 전, 심지어 며칠 전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대부분 마음이 조급해서 그래요. 대회일은 다가오는데 훈련을 별로 안 한 것 같고 마음은 불안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그런데 여러분, 훈련했던 마일리지는 어디 안 갑니다. 혹은 훈련을 많이 못했어도 이 기간 동안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요. 믿음을 가지시고 몸의 회복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거 꼭 기억하세요. 마라톤 완주를 위한 중요 포인트 마지막, 자신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기입니다.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자기 목표를 잘 모르면 대회 당일 무리하게 오버페이스로 중도 포기를 하게 되거나 큰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목표를 잘 설정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말했던 위에 5가지 포인트에 답이 있어요. 위 포인트들을 잘 실행해서 훈련하다 보면 저절로 내 현재 실력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대회 당일 목표 설정이 가늠이 돼요. 물론 욕심이 나기 때문에 조금 높게 잡는 경향들은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터무니없이 높게 잡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훈련도 안 하고 그냥 난 완주해 볼 거야, 서브3 할 거야,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24년에는 마라톤이라는 엄청난 벽을 한 번쯤 넘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에 저도 도전합니다 라고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기는 순간 빼박입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저도 응원의 메시지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은 시간 끝까지 노력해보기로 해요. 해피러너 올레였습니다.